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혹시 근데 우리 고명환 작가님, 지금 네. 이제 고명환 대표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워낙 직업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은 개그맨, 네네. 영화 속 바바리맨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사업가가 되시고 어떻게 작가가 되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기는 이제 교통사고였죠. 2005년에 해신이라는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우리 매니저가 전 자고 있었어요. 우리 매니저가 이제 190km로 달리다가 박아가지고 190km. 그때는 우리 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차들이 왜냐면 그 완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스케줄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고 하려면 와, 진짜 고백하는 거지만 날아간 거네요. 날아간 거. 네. 우리나라 차 좋더라고요. 카니발 190km로 3시간을 달려도 계속 달려 연기도 하나 안 나고. 근데 19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네. 저는 잠들어 있었고 제 매니저가 졸음운전 하다가 어쨌든 그 죽음 앞에 저는 이제 죽음 1초 전까지 갔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1초 후에 죽는다 그랬었어요. 저를. 마치 제가 영화 속 대사처럼. 네, 네. 지금 심장에 출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초 후에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고명환 씨는 의식이 바로 사라지니까 빨리 유언하고 지금 정신 돌아왔을 때 빨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덧붙이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 권위자시고 서울대 의대 출신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에서 이제 제가 눈을 떴으니까 이거는 뭐 그 말의 권위라고 하면 뭐 두말해야 잔소리잖아요. 그런 분이 내가 그리고 많이 경험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출혈량이면 뿜어져 나온다. 심장이 잘못된다. 그래서 그러면 0.001초 만에 의식이 사라진다. 그러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 찐으로 죽음 앞에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삶이 완전 변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유서 막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유언도 안 하고 그냥 뭐 엄마한테만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먼저 가서 사랑한다, 뭐 이런. 근데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때 제가 집이 2채가 있었거든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알았어요. 제가 그 집에 대해서 0.01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집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잠실에 있는 집은 누구에게 주고 어디에 있는 유언. 집은 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1도 그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자본주의에 굉장히 많이 세뇌당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죽음 앞에 가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얼마를 모아놨다, 뭐 내 명예가 뭐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진짜 죽음 앞에 가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긍정하고 외치는 게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게 제 1번이거든요. 그렇게 그 후에 죽음을 맞이해야 제대로 죽을 수 있다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막 읽던 건데 말 나온 김에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이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너무 깨닫습니다. 이 이반 일리치도 전형적인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톨스토이 책인가요? 네, 전형적으로 내 거만 내 승진, 내 연봉의 상승,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 나의 위신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음 앞에 가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반 일리치도 남들이 얘기한 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는 수레바퀴 아래서 그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나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왜요?
오로지 내 것만 위해서 살았잖아 내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래요. 누워가지고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기한테 와서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거짓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외톨이고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고 무섭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내가 진짜 이거 읽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남을 위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예. 이게 성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남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려고 세상에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 가서 홀로 누워 있어도요. 그게 진실은 전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병문안을 오지 않아도 저 먼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내 죽음을 애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내 죽음을 가치 있어 해주는 사람의 에너지를 저는 반드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톨스토이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네.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채널도 사실 어떤 경제적인 네.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가치 투자, 가치 구독. 그래서 네. 가치를 굉장히 지향하고요. 그래서 돈을 선순환으로 제가 이거를 남에게 퍼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반드시 남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시면 돈이 더 잘 벌어지고 또 하나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식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뭘 투자를 하든 여러분이 진짜 투자를 하실 때도 내 이익, 그래 내 이익이 당연히 계산이 올라오죠. 네. 근데 이거를 좀 두 번째로 딱 눌러 놓으시고 네. 내가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가 이 투자하는 종목의 막 회사라고 칩시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만드는 제품이 정말 이 우주의 인류의 이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1,000원, 10,000원으로 진짜 내가 1,000원, 10,000원 투자하면서 뭐 인류에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루하루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런 환경 오염에 뭐 아니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핫한 이 배터리 회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배터리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이제 앞으로 뭐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생산이 중단되고 2026년부터 어쩌고 하면서 오로지 그냥 그렇게 되니까 요 배터리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주식이 오를 거야 이러면서 오로지 내 것만을 쫓잖아요. 그러면 네. 투자도 무리하게 하게 되고 그 변동에 따라서 뺐다가 넣었다가 이러면서 오히려 무리수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정말 지금 이 태풍도 그렇고 지금 온난화되고 있는 날씨가 지금 엄청 두려워지고 지금 미국 막 차 녹아내리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 내연기관 사용을 좀 줄여야겠구나. 그럼 나는 이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진짜 이 배터리 회사가 정말 안전하면서도 배터리 회사가 쓰는 그 안에 그 어떤 성분들도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가치를 쫓는 회사인가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즐겁고 기분 좋고 내가 조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가치 투자를 했다면 믿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돈이 여유가 있어지고 세상을 길게 보게 되고 하루하루 막 오락내락 하는 거에 따라서
저거 하지 않고 왜냐면 나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 마음이 대신에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심장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동영상 강의나 세미나 들어서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고명환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우리가. 진짜로 남을 위해 봐야겠다. 정말 가치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게 심장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고전, 인문 고전 철학 이런 책들이 좋은 게 제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런 거를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저도 죽음 앞에 한번 가본 사람으로서 야 정말 그러니까 나만을 내 욕심, 내 거, 내 돈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고통을 맞이하겠구나. 죽음 앞에 가면. 그럼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내 삶의 잣대를 내 거, 내 돈, 내 연봉의 상승 이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진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서 스스로 깨우쳤을 때 심장이 뒤집어져서 진짜 내가 투자도 그런 식으로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돈을 넣은 게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기쁘고 그쵸. 이런 삶이 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고 쫓기지 않고 그러겠네요. 네. 와,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데 네네. 사실 그 하나가 쉽지는 않지만 네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투자를 한다라는 네네. 측면으로 또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와, 진짜 그 관점이 바뀌는 거 하나가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라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압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요. 뭐 관점을 예를 들면 뭐 자 지금 비가 오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비 오는 거를 구질구질 나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를 정말 김치전 먹기 좋은 날씨다.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관점의 차이 이거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돈을 벌고 어떤 타인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제 진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야 이거 30% 남길 수 있는데 네. 왜 아무도 티 안 나는 식재료인데 요거 좀 더 싼 거 해도 식감이나 먹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요거 좀 더 싼 재료 해가지고 30% 남겨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거든요. 인간이라면 저도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20 아무도 몰라도 먹을 땐 몰라도 이거 30% 남길 거를 20% 남기고 그 10%를 재료를 업그레이드해서 투자하면 먹고 가서 집에 가서는 압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이라고 치면 먹을 때는 면의 신도 몰라요. 이게 밀가루가 1등급인지 3등급인지. 근데 집에 가면 알죠. 속에서 막 생목 오른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 집에서 먹으면 참 속이 편해. 이런 식당들이 좋은 재료 쓰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투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것인가. 우리는 주로 가르려 합니다. 빨리 가르고 싶죠. 네. 빨리 알 꺼내고 싶죠.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책을 읽으면 생겨요. 왜냐하면 나만의 속도를 내가 아까 나는 얼마짜린가 알듯이 네. 나만의 속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황새인지 말인지 달팽인지 군뱅인지 그럼 황새는 날아서 가면 되는 거고 말은 뛰어서 가면 되는 거고 달팽이는 기어서 가면 되는 거고 군뱅이는 굴러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달팽인데 날개를 사서 달아가지고 황새처럼 날아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무리하게 영끌 해가지고 비투한다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내가 내 속도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나 태양은 뜨고 제가 지금 인용한 황새 이 얘기가 반춘환 시인의 시인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모두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이런 시예요. 네. 새해 첫날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렇죠. 1월 1일. 네, 모두에게 와요. 근데 내가 12월 25일 날 새해를 끄집어 당겨서 나는 오늘 1월 1일 할래.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고전 철학의 통달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로 네.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얼마짜리, 나는 누구인가의 변형으로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뭘로 태어났는가, 난 내 속도는 뭔가, 이런 것만 알아도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하루하루를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네. 뭐 내가 투자한 주식이 100억이 되면, 네. 뭐 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뭐 내가 사장이 되면, 네. 내가 건물주만 되면, 네. 우린 뭐만 되면 이때부터 행복할 거야. 그렇죠. 이런 교육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당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희생해서 언젠가 있지도 않을,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예. 그 34살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정말 2시간, 2시간 반 자면서 오늘을 참고, 저도 돈이 뭐 얼마가 쌓이면, 네. 저도 유재석이 되면, 네. 개그맨이었으니까 우리는 유재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교통사고 나고 깨달았죠. 아, 유재석으로 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50억을 벌러 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구나. 아, 우리 인간은 과정을 좋아하는 생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영화를 또 보고 결과를 다 알면서도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영화 또 보고 쇼생크 탈출해서 전 모건 프리만이 네. 자기 이제 갱생이 돼서 진짜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저 네. 진짜 이제 정상이고요. 뭐 막 모범적인 대답 얘기할 때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리젝트라고 딱 찍어주거든요. 항상 거부당하니까 모건 프리만이 세 번째인가에서 막 약간 욕 비슷하게 하거든요. 너네 어차피 여기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이 시간에 나 그냥 어디 저기 가서 책이나 읽으려니까 빨리 안에 들여다 보내달라고. 또 이번에도 또 거절이라고 할 거 아니냐. 너네 뭔지 다 안다. 이랬더니 그 승인이라고 탁 찍어주죠. 저게 정상이다. 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과정을, 그렇게 돼서 나중에 쇼생크 탈출 결말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결말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더 좋아해요. 과정을 보면서. 그쵸,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이 뭐 1000%의 수익을 냈을 때 그때부터 진짜 더 행복할 것 같죠? 한번 가보세요. 절대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그때도 행복하지. 지금 막 참으면서 그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악순환의 출발이고 악순환의 굴레로 점점 더 빠져드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오늘부터 즐겁게 투자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고 주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책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빈도가 아니라 강도로 느낀다. 네. 그 얘기도 저 이제 김경일 교수님한테 듣고 한 1년 반 전에 저는 그 전까지 완전 그걸 몰랐거든요.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거, 목표다. 그때 달성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예전에 이제 녹화하다가 말고 울었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저도 그래서 막 심리학 책도 공부하고 다른 다양한 인문서를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이 책을 통해서도 그 지적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특히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 근데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빨리 10억, 100억 모아서 경제적 자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그 사인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답은 고통 속에 이렇게 써드리거든요.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뭐냐면 내가 빨리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시련, 역경, 고난 이런 말에 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만족, 뭐 쾌감, 그래 명예, 뭐 휴식, 쾌락 이쪽이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조던 피터슨이 질서 너머에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냥 삶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라벨도 마찬가지고요. 워라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지면 안 돼요. 저는 워라벨, 파이어족 이런 거 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근데 누군가가 뭐 음모론이 아니고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네. 역사의 굴레예요.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톱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바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우리한테 모던 타임즈 이런 영화에서 이러고 맨날 볼트너트 쪼이는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너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뭐냐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워라벨도 마찬가지고 워라벨이 얼마나 슬픈 말이냐면 워크 그죠? 라이프 네. 이거 밸런스를 맞추라. 그러면 라이프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골프 치고 캠핑 가고 서핑하고 낚시하고 해외여행 가고 이거를 사람들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는 게 워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워라벨은 워크가 지옥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벗어나야 될 대상. 벗어나야 될 대상, 고통. 이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라이프는 뭡니까? 캠핑, 해외여행, 낚시, 골프 이게 뭐죠? 소비예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너네 소비해야 돼. 너네 소비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얘들아 라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행복은 워크 안에 있어요. 워크 안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동안으로 오히려 유명한 베라왕이라는 웨딩 디자이너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베라왕이 74세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앞모습만 보면 30대 초반. 뒷모습은 저는 19세 같아요. 19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인데 예. 베라왕이 레깅스 차림으로 자기 웨딩 드레스 가봉하는 예. 약간 옆모습이 있어요. 10대 후반 같아요. 지금 74세인데 남자친구가 30 몇 살인가? 러시아 출신, 러시아계 미국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애인이에요. 예, 예. 근데 39세인가 그렇거든요. 네네네. 39세, 74세가 같이 서 있는데 네. 이 남자가 오빠 같이 보여요, 당연히. 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베라왕은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로도 유명하지만 동안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당신의 동안의 유지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라왕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월크라고 얘기합니다. WORK. 동안의 비결이 일이라고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일 속에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파이어족이 돼서 진짜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 얘기를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요, 진짜 대부시라는 거죠. 맞아요. 파이어족 되면은 2주 한 달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2달 지나면은 지겨워 죽는다 하더라고요. 윤여정 배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이 상을 받은 거가 아카데미상 그래 고맙다. 근데 나는 아마 대기실에서 한 3시간 정도 행복할 거다.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바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연기자 윤여정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 일상이 행복한 사람이다. 맞아. 그러니까 거의 윤여정 선생님 정도로 연기에 몰입하고 난 이러면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을 모르는 분들이 자꾸 파이어족 얘기를 하는 거고 파이어족 얘기하시는 분들이 파이어족이 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고. 그렇죠. 현재 충실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이어족이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파이어족을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시냐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노인들에 대한 리포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70, 80, 90 된 노인들에게 전 세계 학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 해준다,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준다면 뭘 하고 싶냐. 네. 그 70, 80, 90 된 노인들이 뭐 하고 싶다 그럴까요? 뭐 젊어지겠어요. 이런 타임머신 이런 거 말고. 네. 현실적으로. 자, 당신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0, 80, 90 된 노인들이 뭘 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뭐 건강 이런 거는 기본일 것 같고 뭐 연애?
그렇죠. 뭐 연애라든가 네. 아니면 그래 뭐 돈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진짜 여행. 경치 좋은 휴양지 막 세계 여행, 그리스 섬 막 이런 데서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떠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 거의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7, 80, 90세의 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더니 3, 4시간이라도 하루에 3, 4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어족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3, 40대 하던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한 일은. 네.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7, 80, 90에 생각해 보세요. 승진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네. 내 연봉 2배로 올리기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7, 80, 90에 깨달은 거예요. 뭔가 내 삶이 내가 이 지구에 온 이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존재 이유. 그렇죠. 내가 하루에 3, 4시간이라도 지금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뭔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아 만족도 되고. 그렇죠. 그게 내가 잘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구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이 나무도 그렇고 우리 모든 생명체는 나 이외의 것들에게 1호라고 존재하는 거지. 얘 혼자 여기서 잘 살고 먹다가 그냥 너 혼자 존재하다가 사라져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이로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만 욕심, 내 권력욕 요런 것만 생겨가지고 그게 내 평안 요런 거에만 우리가 유혹당해가지고 나만 그냥 내 행복, 내 거, 내 돈 여기서부터 우리는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합니다. 불행해지는. 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쨌든 간에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 우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럴 때 우리는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돼서 70, 80, 90 된 노인분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써 보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은 남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대기업 가야 돼. 공기업 가야 돼. 야, 너 편안하게 살아야 돼. 너 돈 빨리 벌어서 파이어족 돼서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 즐기면서가 뭐냐는 거죠. 즐기면서가. 진짜로 해외여행 돈 500억 줄 테니까 1년만 다녀보라니까요. 1년만 다니면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다니면 돌아오고 싶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찾는 순간, 그러니까 그 베라왕이 젊은 이유가 자기가 월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왜 월크가 행복한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2가지를 얘기하죠. 꼰대라는 얘기하고 그렇죠. 라떼 얘기하죠. 라떼 고명환 작가가 저 와이스트릿 가갖고 막 꼰대 얘기하고 있더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꼰대 라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최근에 현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라떼 때는 말이야. 라떼는 계속 얘기만 하는 거죠. 예전 얘기만. 네. 먼 미래 얘기하는 것도 별로예요. 네. 우리는 만나면 현재 얘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대원님 라디오에서도 만나서 제가 네. 고명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책도 쓰고 있고 갈비집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서브 브랜드 만들었고 공장 오픈하고 현재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삶이 너무 충만하고 하루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려는 이유가 얘기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행은 막상 갔다가 오면 씁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행만큼 돌아올 때 허전하고 허탈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기준에 끝난 후에 기분 좋은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려면. 끝난 후에 기분 좋은 것.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운동.
운동 끝난 후에 기분 좋죠. 예, 그다음 좋은 거 뭐 있어요? 독서 할 땐 힘들지만 끝난 후에 좋죠. 남죠 머리에.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나 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즐거웠는데 만나고 나서 돌아올 때 기분이 별로야. 그럼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저냥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랑 만나고 얘기하고 뭐 꼭 이 친구가 무슨 뭐 동기부여를 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의 삶이 그죠? 얘는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돌아오면서도 이 친구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친구는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계획 세울 때만 좋아요. 그죠? 네. 가기 전에. 예, 가기 전에 좋은 거는 별로예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할까요? 자본주의에 세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참고 일하다가 나중에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막 유럽 쫙 다니고 그게 마치 니네 인생을 다 보상해 줄 거니까 참고 살아라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어도 내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현재 할 얘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니까 현재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삼성에서 그래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핸드폰을 시키는 대로만 만들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 라고 해서 조립했는데 내가 계속 해보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타닥 조립을 하니까 시간이 0.5초 단축되더라. 그러면 이게 너무 재미있겠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겠죠. 와서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요렇게 원래 우리가 했거든. 45도 각도로 하니까 훨씬 나사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돼. 이게 현재를 사는 사람의 그 생활이거든요. 근데 시키는 일만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얘기하고 그냥 아니면 현재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비판하고 이런 얘기 말고는 현재 얘기가 없는 거죠. 현재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네. 끝난 뒤에 좋은 것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없으니까 현재 할 만한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남욕하고 비판하고 맞아요. 네.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효도하고 싶으시면 여행은 어느 정도 보내주시고 현재에 뭔가 막 얘기할 거리가 생기도록 그런 거로는 배우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정말 배움을 주선해 드리는 거죠. 그죠? 아니면 정말 연애를 주선해 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연애 얼마나 설렙니까? 얘기거리 그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려면 인간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또 되죠.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뭐 할아버지라고 칩시다. 요리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아버님 진짜 아버님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데 스파게티 이런 거 하나 배우셔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무료로 요리 강좌하고 계신데 가셔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할머니랑 낚시 가셔가지고 라면만 끓여주지 마시고 올리브유 쫙 해가지고 마늘 탁 해가지고 스파게티 탁 만들어가지고 접시에다가 딱 주셔보세요. 이러면 그 할아버지가 또 배워가지고 해갖고 오면 해보고 와서 야 얼마나 또 현재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현재를 얘기해야지 즐겁고 행복한 거지. 나중에 있을 미래에 그때 가서 얘기할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요? 저 보세요. 죽는데? 그 전에? 그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 전에 죽어요. 이게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야, 와, 근데 이 많은 그 지식과 지혜가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책에서 나온 거죠.